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주가 사갖고 떨어졌다고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애초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에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2차 전지 이야기 박순혁 이사님께서 그동안 저희 방송에 오시고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 테마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 있는 핫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 조사 당국이 증권 당국이 뭐 좀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압수수색하면서 그렇죠. 이전에 한번 그 노이즈가 있었는데 기사가 나니까 또 사람들은 그랬던 건데 그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날 하루는 사실 좀 긴장했는데 장중에 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이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에코프로 BM 그때 한번 이제 이동채 장님 그렇지. 이제 연루된 건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 정도에 이제 그 포스코 흰남노 때도 마찬가지고 흰남노 태풍 태풍 와서 이제 그때 잠깐 공장 뭐 문제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고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현대차가 옛날에 그때 그 형제의 난 이래가지고 그때 또 주가 한번 작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업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재라고 나오지만 그게 사실 기업 이익하고 크게 관계없는 거일 경우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끝나고 오히려 그 시점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월에 이제 그 내부자 거래해갖고 이제 뭐 조사하고 했을 때가 에코프로가 그때 6만 원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이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지나고 보면 정말 살 기회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기업의 본질과 이익을 훼손하는 뉴스라면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뉴스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에코프로의 임직원 일부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뭐 선침했다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주식을 선침해한 에코프로 임직원의 문제고 에코프로 그룹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또 갖고 또 확대 해석해갖고 그렇게 부도덕한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총수가 감옥 가서 3년 4년을 살다 온 삼성전자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총수가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온 SK는 잘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속셈이 이제 나쁜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소위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내지는 뭐 이런 거 많지만 별개의 생각이 다르니까 제일 아까 말씀하신 게 본질이냐 아니냐 그죠? 그렇습니다. 회사의 본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예를 들면 퇴출당하냐 영업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본질과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노이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걸 여쭤보면 워낙 뭐 사실은 옛날에 테슬라를 저세상 주식이라 그랬는데 요즘 에코프로가 뭐 그런 반열에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를 좀 놓게 보면 이제 일단 에코프로는 이제 약간 지주회사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볼 때는 어쨌든 그 상장되어 있는 또 상장 안 되어 있지만 상장될 회사들의 면모를 좀 뜯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 회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좀 기존에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SK라든지 이런 순수 지주 회사랑 좀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엄연히 하는 사업형 지주 회사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거는 사실은 에코프로 BM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 에코프로 이제 전구체를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리튬 컨버전 사업 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CNG 이렇게 이제 주력 비상장 회사 그 광물 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 지주회사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 좀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그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꾸 뭐 음해라든지 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고평가돼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요걸 한번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 지랄을 많이 하는데 지랄하지 말고 GR하지 말고 예. 네, GR하지 말고 네. 실적이 더럽게 많이 상승한 걸 얘기해야 돼요. 실적이 나이스하게 예. 깜짝 놀라게 많이 상승한 것을 얘기하라.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2017년만 해도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률이 7.27%였는데 21년에 1조 3천억 매출에 영업이익률 5.75% 하다가 22년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한 해가 됩니다. 5조 6,400억을 매출했고 영업이익률이 10.97이거든요. 그 전에도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했지만 22년이 완전히 그냥 22년이 완전 환골탈퇴한 거고요. 이렇게 환골탈퇴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전고체 이제 라인이 드디어 완공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리튬 컨버전하는 회사가 22년에 완공돼서 거기서 지금 영업이익률 30%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공할 만한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몰라요. 제가 이거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밑에 이렇게 훌륭한 자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방송 나와서 처음 한 게 작년 뭐 6월 7월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의도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직무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잘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국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그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추정치가 좀 이렇게 추정치는 전망치는 일단 이렇게 높게 봐요. 대부분 사실 추정할 때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올해 매출이 2조였으면 대충은 아니지만 뭐 20% 뭐 30%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추정치만큼 달성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도 계열사도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매출이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던 거지, 그죠? 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그죠? 사실은 커버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에코프로가 왜 커버가 안 됐냐면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저거 지주사라서 난 안 할래 해서 안 했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일 아니야. 나는 에코프로 BM이랑 LNF 하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광물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IRA가 지금 핵심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광물 쪽 전구체 리튬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가장 선두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커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얘들은 단체로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서로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제 지주사니까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떠넘기고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는 나는 그룹 관련된 순수 지주사만 하지 사업형 지주사는 내 담당 아니야 해서 떠넘기고 이래서 커버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류와 평가에 대한 그 갭이 그렇게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그 애널리스트 보게 되면 그 중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뭐 갭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하거든요, 그렇죠? 커버가 안 그러니까 되죠. 지금 이게 코스닥 시총 2등인데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커버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고평가돼 있다, 너무 오버밸류돼 있다, 저세상 평가다 이렇게 3, 4년치를 땡겨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회사에 대해서 그 사업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안 갖고 있고 많이 올라서 기분 나쁘고 내가 배 아프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하고 연결돼 있어 갖고 공매도에서 저거 좀 까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에코프로 BM 넘어가니까 아니요. 에코프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2년에 실적이 더럽게 많이 올랐는데 23년 이후에는 더 더럽게 많이 오른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BM은 이제 그러니까 양극재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다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물량만큼을 다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는 구조잖아요. 네. 전구체는 안 그래요. 전구체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리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사용되는 만큼도 충분히 다 납품을 못할 만큼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전구체는 지금 대략 한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전구체 30%밖에 지금 커버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IRA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게 이제 10만 평에 6만 평 더 해갖고 지금 공장을 왕창 더 늘린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포항 캠퍼스에 그동안 1조 5천억을 들여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양극재, 전구체,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을 했는데 이 투자를 더 늘려갖고 올해 추가적으로 1조 7천억을 더 들여서 총 3조 2천억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고 이 중에 35%가 생산 마진을 포함한 가공비에 해당된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616% 증가한 6,189억인데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한 게 3,8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프로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의 단순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에코프로 BM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62%고 BM 이외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비중이 작년만 해도 38%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 더 크게 투자가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BM의 지분에 대한 가치 이외에 그 나머지 이제 사업 하고 있는 그 비상장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BM보다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도 이해를 못하고 싸다 비싸다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야 워낙 뭐 양극재 쪽에서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태계에서의 앞단에서의 생산 계파의 증가라든지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혹은 계열사를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가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네네. 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유를 하고 그럼 뭐 에코프로 BM은 뭐 특별하게 뭐 할 얘기는 없겠네요. 예. 뭐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알려진 회사니까요. 프로에 비해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커버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도 성장 엄청나게 양극재도 성장하지만 거기는 사실 또 뭐 다른 또 양극재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견주면서 가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지금 일단 캐파가 2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1만 톤 캐파를 이미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넘바인딩이니까 확정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양극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가에 따라서 27년도에 이제 그 매출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충 지금 한 7천억 정도예요. 이제 만 톤당. 그래서 71만 톤이면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매출이. 에코프로 BM이 작년 실적이 아마 5조 3천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 24, 25, 26, 27 5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10배 성장하는 매출이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 아마 영업이익 쪽은 제가 봐서는 한 20배 정도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20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5년 갖고 가시면은 지금부터 한 2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된다든지 팔고 딴 데로 가야 된다든지 이제 뭐 그 반도체가 아마 테마가 다시 들어올 거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팔고 반도체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투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는 최소 2, 3년은 갖고 가면 투자고 2, 3년 보유하지 않을 거면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2, 3년 동행할 마음으로 내가 처음에 주식을 사면은 그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되고 2, 3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면 한 두세 달 지나서 팔 거로 사면 그거는 이제 스페큘레이션 투기니까
지금 사도 괜찮을지 이런 얘기는 이제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느냐. 예. 네. 지금 사면 내일부터 오를지 이런 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투자하고 관련된 사람이지 네. 투기하고는 관련 안 돼 있으니까 투기 쪽은 이제 그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 잘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투자로 접근해서 하는 거면 제가 봐서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셔도 되고 사서 좀 물리세요. 명언이네. 예, 사서 좀 물리세요. 절대 안 물려려고. 예, 자꾸 안 물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좀 물리면 좀 어떻습니까? 명언이네. 3년 갖고 갈 건데 내가 이제 사서 3년 뒤에 10배 가는데 예. 중간에 한 번도 안 물리고 10배 가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뭐 사갖고 반토막 났다가 또 10배 가면 어쨌든 10배 간 거니까 관계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에코프로도 지금 보면은 산 가격에 비해서 대략 한 4배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에코프로 처음 사고 2달 동안은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도 나는 회사를 믿고 이제 네. 어차피 2, 3년 동행할 생각이니까 책에 제가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판다라고 적어 놔갖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니까 스스로 예. 보호의 수를 걸어놓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어이구 400% 수익 났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거를 자꾸 올라갈 때만 내가 갖고 있다가 그렇죠. 떨어지면 잽싸게 팔고 팔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시 다시 떨어져서 사고, 예. 바닥에 다시 사고 뭐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그 차트를 핀다 그러잖아요. 예, 그죠? 예, 차트가 이렇게 이게 예. 오는 그거를 쫙 펴가지고 쫙 피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팔고 그러니까. 사고 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지나간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었겠다는 거는 되지만 네. 내가 사갖고 앞으로 그게 또 언제 고점 치고 빠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무던하게 제발 갖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예. 그래서 질문 자체를 사실은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은지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안 그렇게 되고 물어보죠. 예.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지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저울과 같다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씀했는데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기계 관련된 거는 제가 모르죠. 이제 수급이 2차 전지로 계속 머물러 있을지 지금 빠져갖고 반도체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체중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평가돼 있던 거는 제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고 제가 이제 작년 뭐 7월 8월 달에 에코프로 앞으로 좋을 거다. 에코프로 나는 되게 저평가돼서 이거 주식 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가 그 MTN에서 그 박소연 앵커님하고 말씀 네. 나누고 했을 때가 뭐 12만 원, 14만 원대여 갖고 그 뒤에 댓글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네. 네 12만 원, 14만 원대 여기서 사라고 10배 간다 했더만 지금 왜 8만 원, 9만 원이냐. 그게 불과 올해 1월 달이에요. 그런 악플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 넘어갔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못 맞춘다고요. 저도 못 맞추는 거를 제가 이제 여의도밥을 30년 먹었는데 네. 저도 못 맞추는 거를 당신이 무슨 수로 맞추려고 자꾸 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되면 그냥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이제 보헤미안님이 이제 제가 이런 아주 훌륭한 어록이 있다고 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이런 어록을 제가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같아갖고 그러니까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고요. 주가 사갖고 떨어졌다고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애초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얼마에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임을 얼마나 동행하느냐 기간을 길게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네.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서 내일부터 올라가기를 바라고 하니까 헛된 기대라고요. 그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워렌 버핏의 소울메이트 찰리 먼거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높아도 사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투자가 달라졌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한국의 가치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최준철 네. VIP 네. 뭐 대표나 이런 네. 분들이 지금 방금 이제 앵커님 하신 말씀을 새겨야 돼요. 네. 그 사람도 계속 얘기는 나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한다, 뭐 피터 린치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벤자민 그레임이 하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사실은 네. 조금 높게 사도 관계 없어요. 위대한 그렇죠. 기업이면. 예. 위대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느냐 네. 아니면은 싼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네, 건데 네. 지금의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싼 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추구했던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구시대 가치 투자 옛날 모형이고요. 네, 네. 이미 폐기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성경으로 치면 그건 구약이고 네. 구약은 신약이 나오면 폐기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가치 투자자들의 얘기는 또 다른 논쟁이고 또 예. 최진철 대표도 또 친하니까 우리 정도는 가치 투자자 생각은 또 다 가치 투자자도 계속 변하고 예.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변해야 되는데 네. 안 변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최준철 대표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꾸 변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네. 자꾸 옛날에 이렇게 이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투자해서 재미 봤었던 뭐 농심이라든지 뭐 식음료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2차 전지 이런 위대한 기업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이제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뭐 각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가이드는 전문가들이 주시지만 예. 그것도 그대로 믿지 말고 당신이 맞나 검증해 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예. 배터리에 관한 뭐 엄청난 궁금증이 있는데 상당 부분 오늘 또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